그 동아시아에도 금 골드 러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금이 어마어마하게 났었어요. 방금 사장님께서 금이 어떻게 지구에 생겨나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5,000년 동안 금이 인류와 함께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와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 이 금이 한 5,000년 전부터 금은 화폐의 기능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집트 문화가 굉장히 크게 활성화된 나라였었고, 그 이집트의 문화에서 점점점 세계적으로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집트하고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전개가 됐는데, 보면은 골드러시라고 알아요. 골드러시. 그 미국에서 서부 개척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봄을 찾아서 그렇죠. 떠나는.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은 금에 대한 어떤 큰 이슈가 된다는 분기점이 있는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방금 전으로 얘기했던 왜 서부 영화 좋아해요? 네네. 서부 영화. 저는 그 세대는 아닌데 가끔 보면 재밌어요. 그쵸. 서부 영화가 왜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 있고 악당이 있고, 네네네. 둘이 총싸움 해갖고 맞아요. 이긴다는 그 레파토리인데, 그 레파토리의 중점적인 상황은 바로 금이에요. 금강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동부에서 있던 사람들, 중부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서?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실 뭐 내가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지배층이 되어 있다면은 굳이 서부로 안 가겠죠. 그런데 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로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 계급층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좀 어려운 사람들. 그렇죠. 죄수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불황자들, 소위 말하면 거지, 돈이 없는 사람, 그리고 미래가 없는 사람들. 네네. 오직 혈기왕성하고 그날 먹고 그날 자고 그날로 모든 걸 페이하고, 이런 사람들이 서부로 달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서부 영화에 보면 맨날 총싸움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도적대 있고 하는 이유가, 이 동부에 있는 좀 못된 사람들이 전부 서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게 남아있다 그러더라고요.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네. 서부에 있는 사람과 다르다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서부가 좀 자유분방한 느낌이 있긴 그렇죠. 하죠. 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금맥을 찾아서 떠나는 그 여정과, 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사막을 건너야 돼요. 네네. 그러면 그 사막 가운데에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에는 전부 다 도둑대들이 있었어요. 오면은 잡아서 뭐 하고. 근데 가는 거는 내비두겠죠. 네. 왜냐면 어차피 불황자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뭘 가졌겠어요. 그런데 갔다가 다시 갈 때는 잡는 거예요. 금이나 돈이나 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서부 영화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때가 골드러시라는 표현이 써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면요. 옛날에 처음 퍼스트 골드러시는 바로 옛날에 포르투갈, 네네네. 스페인에서 네. 왜 대륙을 진출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움직인 거죠. 그때의 최고의 선진국은 배를 만드는 기술, 항해술 같은 거. 항만술, 항해술 뭐 이런 것이 발달된 데가 선진국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쪽으로 갔냐면은 바로 그 멕시코, 마야, 잉카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뭐 스페인어가 많고 포르투갈어가 많은 이유가 식민지가 거기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중점적으로 했던 일이 바로 금약탈. 약탈이에요, 약탈. 네. 그 중에서 금. 네. 막 이런 무슨 촛대도 그렇고 그릇도 그렇고, 이게 막 황금이에요, 황금. 네. 어떤 그 마야 잉카라는 개념이 아마 황금의 제국, 황금의 도시라는 뜻일 거야 아마요. 거기서 금을 약탈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첫 번째 골드러시예요. 오로지 금이었어요. 오로지 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어떤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서부로 금광이 발견이 되는 바람에 동부, 중부에서 서부로 이렇게 가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완전히 어마어마한 금맥, 광산이 발견된 거예요. 거기는 지금도 금 많잖아요. 많아요. 네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 금이 나오는 바람에 거기서 골드 러시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라고 할 수도 있고, 요거는 하여튼 뭐 여담이었는데요. 옛날에 서아프리카의 말리라는 그곳에서 금이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돼 있고 지금도 발견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리에 있던 어떤 뭐 그 왕족에서 이렇게 유럽 쪽으로 갔을 때 거기 막 금을 갖다가 막 이렇게 뿌리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고, 농담으로 그 만리에 있는 강아지도 금목걸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리에서도 금이 많이 나서 그것도 원래 3대 러시인데 4대 러시로 꼽자면은 바로 만리에서 금이 대량으로 나온 점이 바로 골드 러시의 4가지예요. 말리는 처음 듣네요. 만리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의심을 품었어요. 아니 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못 살지? 만리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식민지 하면서 다 약탈당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약탈 당한 것도 있겠지만은 네. 거기에 있는 금광이 아직도 금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온 국민의 50%가 금을 캐요. 얼마나 많으면. 그쵸. 근데 이제 그럼 왜 못 살지?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전 세계 매장량하고 생산량이 1, 2위였잖아요. 네네. 근데 못 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맞아요. 힘들잖아요. 말리도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 살겠어요? 지배계층이나 그렇죠. 아니면 그 금광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만 잘 사는 거죠. 그렇죠. 네. 일부에 있는 기득권만 네. 부자인 거고요. 국민들은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자원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이 자원이 있어도 어떻게 내가 지키고 어떻게 생산해내고 거기에 대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 놓냐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들이 잘 살고 못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정치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소위 위에 계신 분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잘해야지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거고, 또 국민들은 얼마나 좋은 사람을 뽑음으로써 그 나라가 부흥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그 동아시아에도 금 골드 러시가 있었어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 우리나라에 금이 어마어마하게 났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그 시기가 식민지 시기였어요.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그 금광이 한 5천 개 정도 됐었어요. 네. 거기에서 다 금이 나왔어요. 그러니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열받는 얘기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 그게 정말 우리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 근대화시킨 거 아니에요. 열차도 뭐 그럼요. 수탈해 가려고 빠르게. 첫 번째 목적은 대륙 진출을 위해서 그 육교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도로도 놓고 열차도 놓고 했던 거지.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자체를 잘 살기 위해서 해준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희가 피해본 게 훨씬 많아요. 그게 금이에요. 이 일본이란 나라는 대륙을 진출하기 위해서 거대한 나라 중국과 싸웠잖아요. 중국과 싸워서 이긴 일본이 왜 이겼을까요? 그 많은 군수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금 팔아서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광산에 있는 금을 그쪽에서 얘기하기로는 뭐 어느 정도 지불하고 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잉카나 마야 문명 같은 데 가갖고 약탈 안 하고 순수하게 지불해서 갖고 왔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일본이 금 판매 생산이 세계 4위였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금광을 캐는 순간에 금광 캐는 사람은요, 징용도 안 시켰어요. 징용 이렇게 너 군대 오라고 그것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점적으로 금을 캤냐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이 부흥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6.25예요. 6.25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자기네과는 가까운 나라에서 뭐 군비도 주고 무기도 해주고 해가지고 도와줬다고 얘기하는데, 도와주는 개념입니까? 자기네들 장사한 겁니다. 그래서 부흥해진 거잖아요. 이 두 가지는 정말 사실이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이 우리나라에 5천 개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거를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 뭐 기술이 좋았겠어요? 뭐았겠어요? 우리나라, 우리 조상, 우리의 옛 어르신들이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뭐 마스크라도 제대로 있었겠어요? 석탄을 캐는 것보다도 더 힘들게, 왜냐하면 거기는 석탄도 마찬가지지만 폭발을 해야 되거든, 밑에 내려가서. 그러면 그거를, 이거는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지하 자원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있었는데 뺏긴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 금 지금 다 우리나라에 있었어 봐요.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큰 부자 나라가 됐겠습니까? 그렇게 약탈해놓고 뭐 근대화를 시켰다고, 지금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게 돼 있고, 이 금광에 대해서 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위에 지상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터널을 뚫잖아요.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갈라지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또 하나 있어요.
이 일본 놈들이 나중에 패전해갖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 탄광에 있는 모든 데를 갖다가요, 이걸 다 태웠어요. 불로. 이걸 왜 태웠는지 알아요? 흔적을 지우려고? 흔적을 지우려고. 왜 흔적을 지우려고 했겠어요? 자기네가 약탈했다는 걸 숨기고 싶었던 거. 그것도 살짝 있겠는데, 나중에 혹시 전세가 어떻게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에 금이 있던 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검게 이렇게 태우는 이유는 뭐냐면, 안 태우면 여기 금이 보여요. 안 보이기 위해서 전부 검게 태운 거예요. 대단한 놈들이라니까요. 대단한 게 아니라 나쁜 놈들이죠. 그리고 딱 들어가는데, 보통 금강에 가면요, 노다지 알아요? 노다지. 네, 노다지. 노다지. 뭐 지하에서 뭔가 많은 걸 발견하면 사람들이 노다지다 이렇게 노다지, 얘기하죠. 네. 노다지. 그 노다지가 뭐냐면은 금맥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네네. 금맥. 이 금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금맥을 발견되면 노다지다 네.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노터치, 네. 노터치가 노다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견되면 야, 만지지 마. 그게 영어의 노터치인데 그 말이 노다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노다지다. 노다지가 어떤 금맥을 발견했다. 만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제 보면 층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다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요. 이렇게요. 그럼 여기가 요 층에 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은요, 이걸 딱 보고 나서 노다지다 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있는 석영 줄기를 보고 노다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석영이 하얀색이거든요. 이렇게요. 그게 바로 금맥이에요. 이 석영이 가운데 이렇게 쫙 연결돼서 하얗게 연결돼서 이렇게 쫙 지나가면 이 근처에 금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금맥, 노다지는 그 하얀색 석영을 보고 노다지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갖고 이 금맥을 패는 거죠. 재밌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도 금이 많았다라는 게, 근데 그 금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자원이 너무 안 나니까 속상해하고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미 있었는데. 지금도 금강이 있어요. 그 자체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캐가지고 더 채굴을 하려면은 더 깊이 땅을 파야 되는데, 그 생산성에 비해서 채굴을 하는 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 뿐인데, 그 전에 그 많은 금을 다 캤기 때문에 지금은 금 광산은 거의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도 금이 많이 생산되고 있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게 있어요.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솔직히 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우에도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금을 사들인 게 한 104톤인가 정도밖에 없고요. 그것도 이제 영국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중국, 러시아 이쪽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이 많이 오를 것이고 달러가 조금 위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금을 산 것과 같이 지난 11년간 저희는 금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달러를 사느라고 금을 안 산 거 아닐까요? 옛날에 한 100톤 정도의 금을 샀을 때 말이죠. 금을 사고 나서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국은행 관계자가 청문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인데 그때 금을 사가지고 지금 손해가 얼마나 이렇게 많냐. 한국은행 공무원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배 바닥에 깔아야죠. 아니, 나는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안전자산인 달러는 이만큼, 금은 이만큼 해갖고 이번에는 금을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금을 샀는데 시기를 잘못 만나서 폭락을 하니까 이렇게 큰 욕을 먹을 바에는 그냥 가만히 있자. 아니, 그러면 내가 금을 갖다가 잘 사갖고 칭찬받는 것보다 못 사가지고 가격이 내려가서 욕을 먹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거다. 이런 식이에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도 금을 좀 사놨으면, 또 앞으로도 미래를 위해 좀 샀으면 합니다. 외환 보유고, 달러의 보유고는 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금 보유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시대의 이념과 좀 발맞춰 나가는 게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로는 그 전에 저희가 일본 식민지 때 금 약탈을 당한 점이 너무 좀 마음이 아쉽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금을 좀 더 사들였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으로 두 가지 아쉬움을 표방해 봅니다.